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1 과정에서 함수 관련해서 출제되는 심화 개념 용어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용어들이니까요,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함수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등식이 등장할 텐데요. 그 등식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로요. 우리는 y축 대칭인 함수. 자, y축 대칭인 함수를 뜻하는 용어를 기억해 달라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일명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자는요. 짝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짝수 차수 함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4차 함수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고1 과정이니까 주로 2차 함수로 출제가 될 거고요. 2차 함수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2차항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이런 2차 함수. 보세요. 1차항은 없죠? 그래서 2차항도 짝수차수 그리고 상수항도 0차항이니까 짝수차수항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우함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다음과 같이 0,1을 꼭지점으로 갖고요. 자, 아래로 볼록인 다음과 같은 포물선 모양이 나오겠죠. 자, y축 대칭시켜도 자기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 보세요. 쌤이요. 임의로 x를 하나 잡았습니다. 자, 근데 반대편에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잡아봤더니 두 함수값이 어때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y축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이 함수값은 우리가 f-x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함수값은 f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인 함수를 뜻하는 이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냐? 바로 f-x가 fx와 같다. 자, 그래서 x와 마이너스 x는 부호만 다른, 즉 y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바로 값이 될 텐데 그 함수값이 같은 거. 아, 바로 이런 y축 대칭인 함수를 뜻한다라는 기호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한번 식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정말 적용이 되나 한번 보자고요. 자, f-x라는 식은요.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x 제곱하면 그냥 x 제곱이잖아요. 3x 제곱 플러스 1. 기존에 있는 fxc가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거. 아, 정말 성립하는구나.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요. 바로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원점 대칭인 함수 일명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고요. 기자는요, 홀수를 뜻하는 숫자예요. 기수 그러면 홀수거든요. 그래서 홀수 차수 함수, 차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fx라는 게 자, 3차 함수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제 고1 과정에 기준을 맞춰서 해보면 3차 함수는 아직 안 배우니까요. 1차 함수 중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차항만 있는 거, 홀수차항만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런 식의 1차 함수, 즉 원점을 지나는 다음과 같은 직선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점 대칭인 함수는 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임의로 x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함수값 이게 fx가 되겠죠. 자, 반대편에 마이너스 x를 잡을게요. 그렇다면 이 함수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다시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요 y 값인 함수값 두 개를 보면 이 함수값끼리는 어떨까요? 자, 여기 이렇게 볼게요. 요 점하고 요 점이요. 서로 부호만 반대겠죠? 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자, f-x라는 이 함수값은 요 fx 함수값의 부호를 바꾼 거다. 자, fx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등식이 나온다면 y 바로 원점 대칭인 함수를 뜻하는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일명 기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식으로도 좀 확인을 해드려 보면 f-x라는 식 정말 이 우변식하고 똑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x가 되죠. 자, 이 마이너스 2x라는 거는 그대로 그냥 요 fx식 2x라는 식의 마이너스 1 곱한 거와 똑같죠. 그래서 정말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보통 기억하는데요.
자, f-x라는 좌변은 동일하죠. 근데 마이너스가 사라졌네요. 그러면 y축 대칭 함수를 뜻하고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갔네요. 그러면 원점 대칭인 기함수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함수, 기함수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함수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함수하고요. 쌤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함수하고요. 우함수를 더하면 무슨 함수냐? 우함수예요. 자, 그다음 왜 그러냐? 짝수차수하고 짝수차수 더하면 다 짝수차수밖에 없으니까 우함수죠.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기함수하고요. 기함수를 더하거나 이거 뺀 것까지 할까요? 빼도 어차피 홀수차수항들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기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함수하고요. 우함수를 한번 곱한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차수, 그 짝수차수 곱하면 차수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짝수 더하면 짝수차수 되죠. 그래서 우함수가 되는 거 이해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함수하고 기함수하고 곱하면 어떻게 될까? 차수만 보시면 짝수차수하고 홀수차수. 자, 곱할 땐 차수끼리 더하죠? 짝수, 홀수 더한 게 차수가 될 텐데 짝홀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바로 홀수가 됩니다. 기함수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함수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홀수 차수 곱하면 홀수차수끼리 더하니까 홀수 합은 짝수죠. 짝수차수 함수인 우함수로 넘어간다. 그래서 덧셈, 뺄셈, 뭐 곱셈 이렇게 기본적인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쌤이 지금 차수 가지고 짝수냐 홀수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본 것뿐이고 정확하게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 쌤이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볼게요. 우함수, 기함수의 곱이 기함수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거야. 자, f-x가 fx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fx가 무슨 함수란 얘기야? fx가 우함수란 얘기죠. 자, 그다음에 g-x가요. 마이너스 gx래요.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튀어나왔으니까 이건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란 얘기야. 근데 쌤이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볼 텐데 이게 우함수 기함수의 곱, 즉 fx하고요. gx하고 곱한 함수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진짜 기함수가 나오는지 어떻게 식으로 보냐? 식으로 보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 정확한 원리는 이겁니다. 이 hx가 어떤 함수인지 대칭성을 알아보고 싶으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지 사라지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자,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한 게 h 마이너스 x죠. 그런데 f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우함수니까 그냥 그대로 fx라 쓸 수 있고요. g는요. 마이너스 튀어나가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gx라고 쓸 수 있는데 그 마이너스 앞쪽에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기존에 있던 fx, gx의 곱이 hx니까 이거는 hx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이렇게 되는 함수죠.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갔네요. 그래서 hx는 기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쌤이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이걸 외우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쌤이 지금 과정 이렇게 해놓은 과정 있죠? 이 과정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요 예를 하나 적용시켜 본 건데 나머지도 다 동일하게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요. 합성한 것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거 확장한 건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쌤이 예를 한번 또 들어보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해볼게요. 자, fx가 우함수고요. gx가 기함수다라고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px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걸 또 대문자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뭐 kx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요 kx라는 함수가 뭐냐? 그러면 fgx다. 이렇게 합성함수 주어졌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kx가 우함수입니까? 기함수입니까? 라는 거죠. 자, 그럼 풀이 과정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자, x자리에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사라지는지 튀어나가는지. 그럼 봅시다. 자, fg에 x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g라는 함수는 뭐였어요? 기함수여서 마이너스 튀어나가요. g-x하고 마이너스 gx하고 똑같죠. 거기 이제 겉함수 f가 있는 거고요. 됐죠?
자, 이 자리 좀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f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함수예요. 우함수니까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사라지게 할 수 있죠? 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는 함수와 똑같네요. 그 kx. 결과적으로 봤더니 k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함수, 우함수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이게 정확한 판단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아, 근데 객관식이다. 시간도 없다. 그럼 좀 빨리 할 수는 있죠. 무슨 얘기냐?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냥 우함수. fx의 대표적인 우함수 얘가 뭐겠어요? 그냥 x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gx 기함수 대표적인 거 홀수 차수만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x 뭐 이런 거 하나 들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진짜 합성해 보면 되죠. fgx 이렇게. 자, x자리에 gx 대입하면 3x에 이렇게 통째 제곱 이렇게 되니까 9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짝수 차수만 있네요. 그래서 요 kx라는 함수는 우함수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 있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객관식 풀이하고 서술형 풀이가 좀 다른데 이 서술형 풀이 있죠. 이 정확한 풀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자, 이 풀이는 그냥 고1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우함수, 기함수 판단하는 데 써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원리 접근법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함수의 대칭성 중에서 y축 대칭, 원점 대칭, 대표적으로 우함수, 기함수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라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함수의 대칭성 중에서 세 번째, 바로 선대칭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죠. 즉 대칭축을 알려주는 함수가 되겠는데, 자, 대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대칭이란 게 뭐 있냐? 2차 함수 예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가 2라는 이렇게 셈이 점선을 긋고 있는 요 선 보이시나요? 이게 대칭적으로 해서 2,1. 자,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래로 볼록인 다음 같은 함수. 자, 요게 y는 fx라는 함수가 되겠는데, 자, 요 x는 2라는 거를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즉, 요 fx라는 함수는 x는 2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 한번 식으로 나타내보자라고 한다면 앞서서 마찬가지예요. 자, 요 축 오른쪽에 있는 이미 한 점을 잡을게요, 쌤이. 이거를 그냥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이 점은 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운데가 2잖아요. 그러니까 양 끝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가운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쌤이 어떻게 쓰면 되냐? 자, 여기가요. 4-x라고 쓰면 됩니다. 정말 맞는지 보세요. 자,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더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 4에 2로 나누면 가운데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x가 나오고요. 요 가운데 축이 있죠. 요 값의 2배에서 x 뺀 값 이렇게 나온다면 자, 이게 바로 x는 2라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끝이란 뜻이에요. 양 끝의 합이 가운데 2배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4, 가운데 2의 2배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때 이 둘의 함수값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f4-x하고요. fx하고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f4-x는 f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다? 바로 x는 2의 대칭인 함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근데 꼭 이렇게만 식이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쌤이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꾸냐? 이 양 끝이라는 게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자, 여기서 2-x라고 해보죠. 그럼 2를 기준으로 x만큼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2에서 x만큼 더한 거 이렇게 봐도 양 끝이죠. 근데 양 끝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이런 거야. 자, 봐봐요. 자,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를 위해서 쌤이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려 보긴 할게요. 우리 이런 대칭성에 대해서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자, A하고 B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여기 중점이라고 뭐라고 한다. 2분의 A 플러스 B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쵸? A, B의 한 가운데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보세요. 이때 대칭성의 특징이 뭐냐? 양 끝의 합은요. 가운데 몇 배?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루거든요.
이해 갔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쌤이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운데가 2예요. 2를 기준으로 양 끝이란 얘기는 양 끝의 합이 이 가운데 두 배인 4만 되면 그냥 무조건 양 끝이란 뜻이에요. 근데 2-x하고 2 플러스 x하고 더하면 4죠.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가 2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f 2-x 그리고 여기에 f 2 플러스 x. 자, 그래서 양 끝이니까 함수값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f2-x하고 f2 플러스 x하고 어떻더라? 같더라. 이것도 뭐다? x는 2의 대칭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선대칭을 나타내는 식, 쌤이 한번 써보자면 무슨 얘기냐? 자,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뭐라고요?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혹시 선대칭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양 끝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요 둘을 합해 보시면 돼요. 합했을 때 x가 사라지면서 4가 나오죠? 보세요. 양 끝을 더하면 x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대칭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x가 사라지면서 합이 4예요. 괄호 하나를 더했는데 4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x값에 관계없이 양 끝이란 뜻이에요. 왜? 양 끝의 합. 이게 4란 얘기는 가운데, 요 2가 가운데란 얘기. 요 4의 절반, 요 4의 절반이 들어오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이런 특징이구나. 그럼 자, 쌤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2차 함수라고 주어졌다고 해봐요. 2차 함수가 대표적으로 이제 선대칭인 함수니까 네, 여러분한테 이런 표현이 주었다고 해보죠. 자, f3 더하기 x 그리고 f2만 뭐라 해볼까? 쌤이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대요. x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 3 플러스 x와 1 마이너스 x가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게 한다. 무슨 포인트냐? 이 둘을 쌤은 더해봤을 것 같아요. 더해보면 더한 순간 4가 되죠. x값에 관계없이 이 둘을 더하면 무조건 4란 얘기는 이 두 포인트는 요 4의 절반, x는 2라는 요 선에 대해서 양 끝을 이야기하는구나. 이해갔어요? 가운데가 2고 한쪽 끝이 3 플러스 x면 반대편은 1 마이너스 x거든요. 그래서 양 끝에 함수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이거 x는 2라는 게 뭐다? 이렇게 대칭축이구나. 이렇게 생겼겠구나. 물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3 플러스 x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다? 반대편이 1 마이너스 x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이 똑같다 이거니까 이 합의 절반 바로 x는 2의 대칭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fx식을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가운데 대칭축을 알려준 거니까 x-2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최고차항계에서 모르고 자 여기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식으로 쓸 수 있냐 대칭성을 파악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선대칭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 식이 하나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인데 바로 주기성을 나타내는 식하고는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대칭의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거죠. 근데 주기성을 나타내는 식도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둘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라고 한다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수를 더했을 때 x가 사라지지 않는 게 주기성, x가 사라지는 게 바로 선대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라고 했을 때 봐봐요. 요 x에다가 이만큼을 더해도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읽으면 이만큼 빼도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만큼, 즉 두 칸씩 반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함수식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준다. 자, 한번 보죠.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간단한 함수 보겠습니다. 자, 이게 0서부터요. 뭐 2까지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0서부터 2까지만 주어져 있죠. 그럼 0, 2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래로 블록인 이런 함수가 될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 fx가. 이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두 칸인 2에서부터 4까지 이것도 자, 두 칸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함수값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0일 때나 2일 때는 똑같고 요 값이나 두 칸 뒤인 요 값이나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요렇게 두 칸마다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 그럼 여기 또 6이 되겠죠? 2, 4, 6 이렇게 해서 주기가 2다 뭐 이런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주기성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한다면 자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나와요. 네, 괄호 안에 더했을 때 x가 사라지지 않게끔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기가 x다, 여기가 x 플러스 k다. 그럼 k만큼 더하거나 k만큼 빼도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주기가 k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개념 자체가 여기 들어간 k값 중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좀 나중에 좀 정확하게 우리가 배울 때 또 나중에 뭐 수학 원 과정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삼각함수 주기성 있는 것들 배우다 보면 좀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거고요. 지금은 요 정도만 지금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유식 나왔을 때 주기가 k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이해갔죠? 그래서 요 둘을 좀 구별할 수 있게끔 기억을 해달라라는 거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대칭에 관련된 이야기,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라는 식이 나온다면 앞으로 해석하실 수 있죠. 이게 대칭 축을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주기를 알려주는 건지 이렇게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대칭성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점대칭이에요. 어떤 함수가 점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돌려서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자, 결과부터 써보자면 이렇습니다. f a 플러스 x, f a 마이너스 x. 자, 이게 2b다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뭐지?가 아니라 이 식을 이제 앞으로 보면 바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fx라는 함수가 바로 a, b의 대칭인 함수라는 이야기구나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왜 그런 것이냐라는 것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뭐 대표적인 점대칭인 함수 고1 과정에서 우리는 수학 하 과정에 나오는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가 대표적으로 점대칭인 함수로 기억하셔야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1차 함수도 점대칭인데 주로 유리함수를 물어보니까요. 유리함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함수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분모가 0이 될 때 x값 x는 2라는 하나의 정근선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y는 3이라는 정근선. 자, 이 두 정근선 기준에서 요 분자에 있는 값이 1이니까 양수여서 요렇게 쌍곡선의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곡선은요. 요 정근선의 교점인 2,3의 대칭인 거는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2,3의 대칭이다라는 거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요. 쌤은요. 이 점이 있으면 자, 2,3의 대칭하면 반대편 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3의 기준으로 반대편 점이다라는 걸 어떻게 설정하냐? 쌤이 설정한 거 보세요. 자, 요 x값하고요. 요 x값하고는 자, 2를 기준으로 양 끝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가운데가 2고요. 양 끝을 나타내는 표현은 양 끝의 합은 가운데의 2배. 그렇죠. 양 끝의 합이 요 2의 2배인 4만 되면 무조건 양 끝이란 뜻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가장 잘 나오는 식으로 써보자면 쌤이 2 플러스 x면 여기는 2 마이너스 x. 그럼 둘 더하면 x 하시면 4죠? 그럼 가운데가 2란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y값을 보자고요. y값 보면 f 여기 2-x라는 y값. 자, 여기 함수값 f2 플러스 x. 근데 y값끼리 보세요. 요 y값하고 요 y값. y값은 뭐 어떻게 보면 높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요 y값의 가운데 y값이 요 y값 3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거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 이렇게 쓰면 되죠? 가운데가 3이고요. y값이 양 끝에 y값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쌤이 그대로 그냥 말로 쓸게요.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 갑니다. 양 끝의 합. 양 끝의 합은 가운데 3의 2배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면 이 그림을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식이 완성이 됐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보고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쌤은요 이 등식을 보면 그냥 이렇게 리딩이 돼요. 읽어져. 함수값의 합이구나. 근데 그냥 함수값의 합도 아니고 가운데 거 여기 더해봤다 합이. 근데 합이 어우씨 x 사라지네. 그러면 4구나. 그럼 4의 반. 이 양 끝의 가운데가 2구나.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양 끝의 함수값의 합이구나.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 가운데 2배가 이거구나. 그럼 가운데는 3이었겠네. 그러면 자 가운데끼리 모아보면 2하고요. 자, 요 양 끝의 합 4의 절반 여기로 들어오고 자, 이거는 함수값의 합
양 끝에 합은 가운데 2배, 가운데가 3이었군요. 요거의 또 절반, 3. 그래서 2,3의 대칭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위의 식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 양 끝에 합은 가운데 2배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오면. 자, 그래서 a 플러스 x하고 a 마이너스 x하고 더해보세요. 그럼 x 사라지면 2a잖아요. 그 2a의 절반을 갖다 쓰시라고요. 요게 가운데니까. 자, 그 다음에 2b 그거의 절반을 쓰시라고요. 그게 가운데니까. 이해갔어요? 그래서 x좌표의 가운데 여기다 쓰시고 y좌표의 가운데 여기다 쓰시고 그래서 a, b의 대칭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만 나오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서 연습해 볼게요. 보세요. 자, 유리함수 fx가 있다. fx가 유리함수라고 합시다. 그런데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잖아요. 근데 그 점을 어떻게 돌려서 얘기해 줄까? 라고 했을 때 식으로 알려줄 수 있다. 자, 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냥 쌤이요. 자, fx 더하기 f 6 마이너스 x 이게 지금 4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냥 준 게 아니고 양 끝에 합은 가운데 2배 이렇게 준 거다. 그러면 x 좌표끼리 보세요. x하고요. 6 마이너스 x 더하면 얼마죠? 6이죠. 그걸 절반 쓰시고요. 자, 요 4의 절반 쓰시면 3,2. 이건 3,2라는 점의 대칭인 유리함수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함수식도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정근선 자체가 어떻게 나온다? 정근선의 교점이 지금 3,2니까 정근선이 x는 3하고 y는 2구나. 그래서 x-3의 3분의 k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여기가 지금 요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k 값은 알 수 없죠. k 값 알 수 있게 뭔가 하나 더 줄 거예요. 뭐 지난 점을 하나 주어서 대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는 식이 바로 나오실 수 있어야 되겠다. 요 식을 해석해서. 이해갔습니까? 이게 바로 점대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칭성 관련돼 가지고 네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했죠? 첫 번째가 이제 우함수 y축 대칭이었고요. 자, 두 번째가 기함수 원점 대칭. 세 번째가 선대칭. 특히나 이차함수 대칭축 알려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점대칭. 그래요. 유리함수에서 정근선의 교점 알려주는 표현들.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대칭성을 알아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알려주는 건데 대표적으로요. 우리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잖아요. 근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2차 함수를 우리가 많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배웠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뭘까라고 한다면 임의로 랜덤으로 두 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점. 아무데나 잡으세요. 됐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함수. 자, 여기에 x좌표를 x1 여기는 그냥 임의로 잡는 거야. 아무데나 x2라고 잡았을 때 자, 요거의 y값 fx1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y값 fx2가 될 겁니다. 그럼 뭐냐라고 했으면 자, 요 양 끝에 점 있죠. 요거 아무데나 두 점을 잡은 건데 그 두 점의 한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거야. 자, 한 가운데 점. 요렇게.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가 뭐냐? 그러면 x1과 x2의 가운데니까 양 끝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때 함수값은 뭐냐라고 한다면 요때 함수값은 당연히 요 x좌표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되겠죠. 자, 요거하고 또 구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잘못 썼어요. 정정할게요. 여기가 아닌데. 자, 다시요. 자, 여기는 뭐냐? 여기하고 여기를 구별해 보고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지금 요 값을 대입했을 때 곡선 위의 점 함수값이죠. 자, 요거예요. 거꾸로 쓸 뻔했네요.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이거랑요. 자, 그다음에 여기요. 요 점이 어디냐라는 건데 요 점은요. 요 y값하고 요 y값의 가운데 y값이죠. 그래서 자, 조금만 더 길게 뺄게요. 요 점의 y값은 뭐냐면 이 fx1과 fx2를 더한 값에 2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죠. 네, 쌤이 색깔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요 빨간색 점 있죠. 요 양 끝 함수값의 가운데 y값. 요게 요 함수값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그런데
위로 볼록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위로 볼록. 요게 이제 y는 뭐 fx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또 하나의 함수. 그러면 뭐 아무데나 두 점을 딱 잡아보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잡았어요. 그러면 자, 좀 높이 차이가 있게 잡죠. 그래야 식을 쓰기가 좀 편하니까 좀 편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x1이라고 할게요. 쌤 또 여기가 x2라고 하고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여기가 fx1이요. 그다음에 여기가 fx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요 양 끝에 선분을 연결했을 때 가운데 점이 있겠죠. 양 끝에 요 길이 같아서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라고 한다면 x1과 x2의 한 가운데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둘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색깔을 좀 맞춰 볼게요. 어떤 거냐? 자, 요걸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있겠죠. 함수값. 여기요. 자, 요 점의 함수값. 그럼 뭐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빨간색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 이 양 끝에 함수값의 가운데 요 함수값. 요걸 좀 구별해 볼게요. 요점. 그러면 fx1, fx2.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둘이 달라요. 특징이. 아래로 볼록은 뭐냐면,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자, 봐봐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요 선분 기준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빨간색 점 보이세요? 빨간색 점이 더 위에 있어요. 요 점보다. 그래서 식으로 한번 쌤이 써볼게요. 자, 그러면 f의 2분의 x1, x2 요 합 요거랑 자, 요거야. 자, 요 둘을 비교했을 때 빨간색이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더 커요.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고, 자, 얘는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요 파란색 전부 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쌤이 좀 대소 관계를 다시 써보자면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이 선분을 기준으로 아래 블록은 아래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이건 위로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파란색 점이 위에 찍히고 이 파란색 점이 아래 찍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빨간색 점이 더 아래 있어요. 그쵸? 요 점보다 요 점이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를 쓸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모습을 가지고 식을 유추해냈으니까 이 식을 보고 이 모습을 이제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식을 좀 봅시다.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마치 F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분자 쪽에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자, 식이 눈에 좀 들어오게끔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냥 진짜 분리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런데 분리된 게 더 크죠? 분리된 게 더 큰 게 바로 아래로 볼록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위로 볼록은 그 반대니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좀 암기해 주시면 편하겠죠. 선생님 말로 할 때는 뭐냐면 여기가 x1, x2의 한 가운데잖아요. 중점의 함수값, 쌤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중점의 함수값, 이건 함수값의 가운데 값, 그냥 함수값의 중점 이렇게 부르면 좀 편하겠죠. 함수값의 가운데 값인데 그냥 표현상 그냥 라임을 좀 맞춰보자면 래퍼처럼 중점의 함수값, 함수값의 중점 이렇게 했을 때 함수값의 중점이 더 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말로도 해보고 막 분리된 모습도 한번 보고 그러면 시각적으로도 말로도 뭐 귀로도 다 듣고 나면 이 식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겠죠. 물론 많이 써보시는 게 최고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fx가 뭐라는 뜻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뜻이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뭐 이쯤에 니은에 나올지 디귿에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참수에서만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봐봐요. 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첫 번째 유리함수에서도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쌤 한번 아무거나 한번 그려볼게요. x 뭐 2분의 뭐 간단한 거 그립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가운데가 x는 2 이게 정근선이고요. y는 1 요 정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얘가 뭐예요? 아래로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 일부잖아요. 여긴 또 위로 볼록이죠. 여기는요. 그래서 모양이 두 가지인가. 그래서 요거는요. x가 2보다 클 때 있죠. x가 2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어떤 식을 만족하냐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분리된 거. 함수값의 중점. 이렇게 바로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쌤처럼. 이렇게 요식을 만족한다. 근데 x가 2보다 작을 때는요. 저 보시면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을 만족할 거다? 오히려 분리되면 작아질 거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기억이 잘
오래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모양이 다르다. 아래로 볼과 위로 볼록. 이렇게 이참수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한번 또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뭐가 있을까? 무리함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gx라고 해놓고 해보죠. 그냥 fx 이렇게 할까요? 또 g라고 바꾸면 사소한 건데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2,2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곡선이죠. 근데 되게 밋밋하긴 하지만 뭐예요? 위로 볼록이에요. 오케이? 위로 볼록이다. 그래서 이 식은 어떤 식? 바로 위에 있네 여기. 요런 식을 만족할 것이다. 위로 볼록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보기에 나오면 이거 오른복이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꼭 이차함수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곡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어떤 곡선이든 곡선은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하나 물어보겠다. 그래서 곡선에서 모양을 물어보는 이런 식이 있을 텐데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중점의 함수값 그리고 함수값의 중점 이 둘의 대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아볼 위볼 판단하는 건데 갑자기 같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냐는 거야. 어라? 곡선들은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로 블록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식 아니면 이 식을 만족해야 돼. 그럼 이건 뭐야? 곡선이 아니란 얘기네. 곡선이 아니니까 이건 뭐다? 그래, fx가 직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직선의 특징인 거죠. 직선은 이 둘의 값이 같아요. 실제로 그려보시면 쉽게 아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fx가 직선이니까 결국 몇 차 함수다? 그치, 1차 함수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표현 중에 또 하나다. 그래서 이 표현도 딱 보자마자 직선이란 얘기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심화 개념 용어들을 이제 정리해 본 거예요. 모양을 물어보는 거하고 대칭성을 물어보는 거하고 했고요. 이 외에도 더 있는데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길어졌어요.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쌤이 이제 전달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1부, 2부 나눠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1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외 다른 내용들 또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마무리 정리. 자, 오늘 배운 거 있죠? 대칭성하고 모양 나타내는 것들이요. 쌤이 이거는 지금 제목에도 달아놨듯이 고1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거였다. 무슨 얘기냐면 쌤이 이 촬영을 하게 된 이 계기라고 한다면 함수 용어 총정리라고 해서 이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미분과 적분까지 배웠을 때 고2나 고3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를 포함해서 미분 적분까지 다 배운 친구들이 수능까지 알아야 되는 건 이미 정리를 해서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고1 친구들이 따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선생님 그 미분 적분 안 배웠는데 미분 적분까지 들어있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고1 때 내신 1등급 모의고사 1등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따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고1 버전에 고1 버전에 고2나 고3 때 내용 거는 빼고 알려드린 게 오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미분 적분까지 이제 학습하고 나면 쌤이 올려놓은 다른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 나타내는 거 더 다양한 표현들 한 5가지, 6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좀 나중에는 기억해놨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시간이요. 자, 심화 개념 남은 내용들 정리하러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